안녕하세요. 진짜 역사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지금 압록강이 옛날에는 칠중하인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동영상에서 호나가 고대 압록강임을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만 아마도 많은 분들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칠중하가 임진강이라면 일제의 식민사관을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왜냐하면 칠중하가 임진강이면 고구려 평양과 낙랑군 또한 북한 평양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주류 사학계는 칠중하를 임진강으로, 칠중성을 임진강, 남쪽 파주 적성면에 있는 중성으로 비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칠중하를 임진강으로 비정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습니다. 삼국사기에 칠중하에서 평양까지의 행군 기록이 나옵니다. 당시 신라군은 평양에 있던 당나라에게 지원할 군량을 싣고 가던 중이었습니다. 신라군은 1월 23일에 칠중하에 도착해서 2월 6일에 군량을 평양에 있던 당나라 군사에게 전달합니다. 이때 신라군은 칠중하에서 14일 만에 평양에 도착한 것입니다. 임진강에서 북한 평양까지 약 150km인데 이는 약 400리입니다. 당시 신라군은 하루 평균 30리를 이동한 셈입니다. 손자병법 군쟁편에서 하루 30리 이상의 행군은 무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라군은 군량까지 있어 속보로 이동하기도 어려웠으니 하루 30리 행군은 당시 신라군이 낼 수 있는 최대 속도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은 고구려 평양이 북한 평양임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여기 평양이 요동 평양일 가능성은 없습니다. 임진강에서 요동 평양까지는 약 1,400리로 14일 만에 1,400리를 가야 하니 이는 불가능한 거리입니다. 당시 행군 기록을 상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신라 문무왕 원년 661년에 당나라 장수 소정방이 고구려 평양을 공격하던 중 군량이 부족해지자 신라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에 김유신이 자원해서 군량을 평양으로 이송하는데 다음은 그때의 기록입니다. 삼국사기 김유신 열전 문무왕 원년 12월 10일 김유신이 부장군 임문, 진복, 양도 등 9장군과 함께 군사를 이끌고 군량을 실어 고구려 경계내로 들어갔다. 임술문무왕 2년 662년 정월 23일에 칠중하에 이르자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해 감히 먼저 배에 오르지 않았다. 김유신이 제군들이 만약 죽을 각오가 아니었다면 어찌 합심하여 이곳까지 왔는가? 라고 말한 후 드디어 배에 먼저 올라타서 강을 건너자 모든 장졸들이 같이 강을 건너 고구려 경내로 들어갔다. 중략 1월에 북을 치며 평양을 향해 진군했다. 길에서 적병을 만나 역공격해 갑옷과 병사를 얻음이 심히 많았다. 2월 1일 장세의 험한 곳에서 매서운 추위를 만나 사람과 말이 피로에 갑자기 죽거나 쓰러졌다. 김유신이 말을 채찍질하면서 앞에서 이끄니 군사들이 이를 보고 분투하여 앞으로 달려나갔고 땀을 흘리며 감히 춥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드디어 험한 곳을 지나 평양에서 멀지 않은 곳에 도착했다. 중략 드디어 2월 1일에 열기가 장사, 구군 등 15명과 함께 먼저 평양에 도착해 소정방을 만났다. 중략 한밤중에 몰래 이동해 표하에 이르러 급히 강을 건너 언덕에서 군사들을 쉬게 했는데 고구려인들이 이를 알고 추격해 들어왔다. 라고 했고 삼국사기 신라봉기 문무왕의 기록에는 2월 6일에 당나라 군에게 군량을 전했다고 나옵니다. 2월 1일에 보기감 열기와 국군 일행이 평양의 소정방에게 군량 도착 사실을 전하고 2월 6일에 만나 군량을 전달한 것입니다. 그리고 문무왕 11년에 당나라에 보낸 답서에는 표하 대신 호로아라고 기록했습니다. 주류 사학계는 호로아를 임진강을 달리 부르는 말이라고 하니 이 주장에 따르면 칠중하, 표하, 호로아, 임진강이 모두 같습니다. 먼저 상기의 장세의 위치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삼국사기 지리지 신라오관군은 본래 고구려 오곡군이었는데 경덕왕이 동주로 이름을 고쳤다. 속현이 하나 있다. 장세현은 본래 고구려의 현이었는데 경덕왕이 그대로 따랐다. 지금은 수안군이다. 라고 했는데 삼국사기 지리지와 고려사 지리지에 장세를 황해도 수안군이라고 했습니다. 지도에서 황해도
수안에서 임진강까지의 직선 거리를 재보니 약 100km입니다. 그리고 수안에서 북한 평양까지는 약 60km입니다. 당시 신라군은 장세가 있는 황해도 수안까지 8일 만에 도착했고 100km를 행군했으니 매일 약 14km를 이동한 것입니다. 이는 가능한 이동 속도로 볼 수 있습니다. 삼국사기 지리지의 장세가 황해도 수안군이라면 칠중하가 임진강이고 고구려 평양은 현 북한 평양이 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이 기록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기록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문무왕 원년인 661년 12월 10일에 신라군이 고구려 경계로 들어갔고 1월 23일에 칠중하에 도달했다고 했으니 고구려 국경에 들어온 후에 칠중하까지 무려 43일이나 걸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원문으로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국사기 김유신 열전 12월 10일 부장군 입문, 진복, 양도 등 구장군과 함께 병사를 통솔해 양곡을 실어 고구려 경계로 들어갔다. 그러면 당시 신라와 고구려의 경계에 대한 기록을 보겠습니다. 출발 이전의 상황을 보면 태종 무열왕 7년 660년 11월에 칠중성이 고구려에 의해 빼앗깁니다. 그리고 6개월 후인 태종 무열왕 8년 661년 5월 9일에 고구려와 말갈의 연합군이 신라의 술천성에 이어 북한 산성을 공격했지만 이기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이 기록에서 661년경에 신라는 고구려에게 압록강에서 임진강까지 영토를 빼앗겼고 이때도 낙랑공 자귀는 신라가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를 보면 평안도와 황해도 서쪽 지역은 고구려, 동쪽 지역은 신라가 차지해 낙랑까지 연결되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때 신라는 북한 산성을 지키고 있었고 그래서 당시 신라와 고구려의 경계를 임진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라와 고구려의 경계가 한강 북쪽에 있었으므로 그곳으로부터 임진강 남한까지는 하루면 갈 수 있는 거리에 불과합니다. 이때의 행군을 재구성하면 신라군은 고구려 경계를 지나 하루면 갈 수 있는 칠중하를 43일이나 걸려서 갔고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행군해서 8일 만에 황해도 장세까지 도착해서 당나라 군사에게 군량을 전달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정을 보면 장세가 황해도 수안이라는 삼국사기 지리지의 기록이 납득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신라군이 배에 오르는 것을 무서워하자 김유신이 먼저 배에 올라 군사들을 안심시킵니다. 이는 칠중하가 평범한 강이 아님을 보여주는데 칠중하의 물길이 험해서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임진강은 그리 폭이 넓지 않고 유속도 빠른 강이 아닙니다. 또한 갈수기에는 얕아서 쉽게 강을 건널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는 겨울의 갈수기이므로 군사들이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본 전제가 더 있습니다. 바로 칠중하라는 이름입니다. 칠중하는 7겹의 하천이라는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임진강은 군사들이 겁을 낼 만큼 유속이 빠르고 큰 강도 아니며 7개의 강이 있는 곳도 아닙니다. 또한 임진강 상류인 연천의 호로고루 방향으로 이동하면 배가 없어도 건널 수 있을 만큼 수심이 얕다고 하는데 굳이 무거운 군량을 가지고 배를 탈 이유도 없습니다. 물론 임진강 서북쪽에 위치한 예성강도 아닙니다. 이 강은 북에서 남으로 흐르기 때문에 북쪽으로 가기 위해서 굳이 건널 필요가 없는 강입니다. 대동강 또한 유속이 빠르지도 않고 7개의 강이 있는 곳도 아닙니다. 대동강 북쪽의 청천강은 아주 작은 강으로 전혀 해당 사항이 아니므로 남은 곳은 압록강입니다. 먼저 압록강에서 요동평양까지는 약 400리로 13일 정도 걸리는 거리니 칠중하에서 평양까지 14일이 걸린 거리 기록에 부합합니다. 압록강은 동서의 큰 고도차로 인해 유속이 빨라 청나라로 가는 조선 사신들이 배로도 건너기 힘들었으니 이에도 부합합니다. 그러면 남은 것은 기본 전제인 7개의 강이 있어야 합니다. 압록강 주변에 강이 그렇게 많이 있는지 기록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선에서 청나라로 가는 연행사의 기록을 보면 압록강을 북쪽으로 건너 오리의 소서강, 소서강에서 1리의 중강, 중강에서 3리의 삼강으로 압록강을 포함해서 북안에 총 4개의 강이 연달아 있습니다. 그리고 의주 지도를 보면
의주에서 압록강까지 가는데 두 개의 작은 강이 더 있고 압록강 내에도 하중도가 있으니 한 개의 강이 더 있다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압록강 일대에 총 7개의 강이 있는 셈입니다. 물론 고대의 물줄기는 지금과 차이 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의주에서 압록강을 지나 북쪽으로 가는 동안 많은 강을 지나야 하는 것은 다를 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칠중하에서 평양까지의 거리 기록과 맞고 군사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유속이 빠르고 큰 강이며 강 일대에 수많은 지류가 있어서 7번을 건너야 하는 곳을 충족시키는 곳은 압록강이 유일합니다. 다른 기록으로 검증해 보겠습니다.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온조왕 18년 서기전 1년 겨울 10월에 말갈이 갑자기 습격했다. 왕이 군사를 이끌고 칠중하에서 맞서 싸워 추장 소모를 사로잡아 마한으로 보냈다. 이 기록을 보면 당시 칠중하는 백제의 영토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말갈은 일명 양맥인데 양맥은 대량하에 거주하는 맥족입니다. 대량하는 태자하의 다른 이름이므로 말갈은 현 태자하 일대에 있었습니다. 당시 백제가 요동에 있었고 말갈 또한 현 태자하 일대에 있었던 상황이므로 이때 말갈이 공격한 칠중하는 요동 일대에 있어야 합니다. 현재 주류 사학계가 비정하고 있는 파주 중성산의 칠중성은 해발 147m의 작은 산의 성의 둘레가 남북 198m, 동서 168m, 둘레 603m에 불과한 작은 성입니다. 작은 산의 작은 성이지만 그 주위에 높은 산이 없어서 임진강을 조망할 수 있고 고구려군이 임진강을 넘어오면 봉화를 올려 후방의 위급 상황을 알리거나 적의 진군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는 전초부대의 규모가 주둔할 수 있는 크기입니다. 다른 성과 비교하면 주류 사학계가 아차산성으로 비정하고 있는 서울 광진구 소재의 성은 둘레가 1km가 넘고 충북 보은에 있는 삼년산성의 둘레는 약 1.7km, 연천의 호로고루성은 둘레 약 400m, 하남의 이성산성은 둘레 약 1.9km, 충주 장미산성은 둘레 약 2.9km인데 칠중성의 크기는 중소형 규모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성내에 우물이 2개밖에 없다고 하는데 둘레 603m에 불과한 작은 성에 주둔한 군사의 수도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작은 성을 두고 고구려와 신라, 당나라가 여러 차례에 걸쳐 싸울 만큼의 가치가 있었는지도 의문입니다. 그리고 신당서 유인궤 열전의 하명 5년 674년에 유인궤가 계림도 대총관이 되어 동쪽으로 신라를 쳤다. 유인궤가 병력을 이끌고 호로아를 건너서 그 북방의 대진인 칠중성을 깨뜨렸다. 이 군공으로 공의 자귀를 받았다. 고 나옵니다. 이 기록에는 대진, 즉 큰 성이라고 했습니다. 칠중성이 요충지의 큰 성이기 때문에 유인궤가 이를 공격해 깨뜨리고 당나라가 유인궤에게 공의 자귀를 주었던 것인데 현재 주류 사학계가 주장하는 칠중성은 그러기에는 크기가 너무 작은 성이니 맞지 않습니다. 앞서 고구려가 칠중성을 공격해 신라군주 필부가 전사했던 기록을 다시 보겠습니다. 고구려군이 660년 10월에 군사를 일으켜 칠중성을 포위했고 신라군은 20여일을 버티다 군주 필부가 죽으면서 함락당합니다. 당시 신라군의 주력은 사비성 남쪽에서 백제 부흥군과 전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칠중성이 임진강 남한에 있었다면 인근에서 주둔하고 있던 신라군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거리임에도 아무도 지원하지 않고 칠중성이 함락당하는 것을 지켜만 봤던 것입니다. 이는 칠중성이 신라군이 지원할 수 없는 먼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이후 신라군은 당나라에게 군량을 전달하고 한밤중에 몰래 이동해 표하에 이르러 급히 강을 건너 언덕에서 군사들을 쉬게 했는데 고구려인들이 이를 알고 추격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이 기록을 보면 표하는 평양과 멀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나온 바와 같이 표하는 호로아이고 호로아의 호는 박이라는 뜻이므로 강의 모양이 박처럼 둥글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또 신당서에는 호로아 대신에 발로아라고 기록했는데 발로아의 위치가 대명일통지와 대청일통지에 나옵니다. 대명일통지 발로아는 평양성의 서쪽에 있는데 당나라 때 이근행이
이곳에서 신라의 군사를 격파했다. 여기서 평양성은 요동의 평양성이고 평양성의 서쪽 강은 태자가 제일 유력합니다. 만약 평양성이 북한의 평양이라면 북한 평양 서쪽에는 강이 없습니다. 신라군이 철군하기 위해 서쪽으로 갈 이유도 없기에 여기서 평양은 북한 평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류 사학계는 호로아를 칠중하와 같이 임진강이라고 합니다만 아래 기록을 보면 다릅니다. 대청일 통지 발로아는 경주 서쪽 경계에 있다. 옛 지리지를 보면 고구려의 남쪽 경계이고 신라의 칠중성 북쪽에 있다. 당나라 하명 4년에 이근행이 호로아의 서쪽에서 고구려를 격파했고 하명 5년에는 유인궤가 동쪽으로 신라를 정벌하면서 군사를 거느리고 호로아를 끊고서 신라의 대진인 칠중성을 공격해서 격파한 바로 이곳이다. 라고 나옵니다. 대청일 통지는 옛 지리지를 보고 기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옛 지리지에는 경주 서쪽에 발로아가 있고 경주가 고구려의 남쪽 경계가 되어야 하고 발로아 남쪽에 칠중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경주의 지명은 한반도 내에는 현 경주밖에 없습니다. 대청일 통지의 경주는 다른 곳임이 분명한데 이 경주의 이름이 요사지리지에 나옵니다. 요사지리지 동경도 계주진국군 계주진국군에 절도가 있다. 본래 예맥지역으로 고구려 때는 경주였고 발해 때는 동경용원부였다. 궁전이 있으며 경주, 목주, 염주, 하주를 관할했다. 중략돌을 쌓아 성을 만들었는데 주위가 이십니다. 당나라 서린귀가 고구려를 정벌할 때 웅산에서 싸웠는데 석성에서 활 잘 쏘는 자를 잡은 곳이다. 라고 나옵니다. 거란의 동경도가 요동에 있었으므로 경주, 목주, 염주, 하주의 4개 지명도 요동에 있었습니다. 나머지 웅산과 석성의 위치는 요양 동쪽입니다. 구당서 서린귀 열전에도 당나라가 고구려를 공격할 때 서린귀가 양건방, 계필하력 등의 장수와 함께 고구려 온사문 장군과 횡산에서 싸웠는데 고구려군 중에 활 잘 쏘는 자를 석성에서 사로잡았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중국 역사 지도집을 보면 백석사는 요양 동쪽에 있고 일본이 제작한 명대 요동 변장도에는 성문이 요양 동쪽에 나옵니다. 즉, 석성은 요양에서 평양성으로 가는 길목에 있었던 것입니다. 성문의 위치가 요양 동쪽에 있고 다시 그 동쪽에는 평양이 있었기 때문에 당나라의 서린귀가 요양 남쪽에서 평양을 향해 진격하다가 석성에서 온사문과 싸워 패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래서 호로아는 요동에 있었던 강이 분명합니다. 지도에 요양의 동쪽이자 본계시 남쪽 일대에 태자하에 카누 저수지가 있고 그 서쪽에 태자하의 물길이 박처럼 동그랗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호로아는 임진강이 아니라 태자하 지류이며 칠중하는 호로아 남쪽의 압록강인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대청일 통지는 경주가 고구려의 남쪽 경계라고 했습니다. 경주가 요동에 있었는데 고구려 남쪽 경계라고 하는 것은 신라가 이곳까지 올라왔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국사기 지리지에서 장세가 황해도 수안군이라고 한 것은 칠중성을 임진강으로 고구려 평양을 북한의 평양으로 만들기 위한 의도를 가진 조작이거나 혹은 북한의 평양이 고구려의 평양으로 오인한 데서 따른 후대의 수정입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고치지 못해 김유신 열전에서 진실을 알 수 있는 단서를 남겼고 이를 통해 진짜 역사를 복원할 수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입니다. 그러면 칠중하가 압록강이라면 칠중성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결론을 먼저 말하면 단동 북쪽에 위치한 봉황산성을 칠중성으로 추정합니다. 그 이유는 먼저 단동 북쪽의 봉황산성은 고구려가 압록강을 건너기 전에 필히 마주치는 요충지입니다. 청나라로 가는 연행사의 기록에도 조선 사신들이 이곳을 반드시 거쳐야 할 정도로 압록강을 지나기 위해서는 필수 교통로였습니다. 즉, 고구려가 신라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이곳을 차지해야 하고 신라 입장에서도 이곳을 지켜야 압록강 이남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김유신이 고구려 평양으로 군량을 운송하는 과정을 삼국사기 본기와 김유신 열전을 조합해서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문무왕 원년 10월 29일 당나라가 신라에게 평양으로 군량 수송을 요청하고 이에 김유신이 자원합니다. 김유신 열전의 기록에는
12월 10일에 고구려 경내로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주에서 임진강까지는 약 320km로 약 1000리의 거리입니다. 매일 30리를 행군하면 약 33일이 걸립니다. 11월 초에 경주에서 출발했다면 12월 10일에는 임진강과 서울 사이에 있는 고구려 국경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1월 23일에 현 압록강인 칠중하를 건너고 2월 1일에 평양과 가까운 장세에 도착해 2월 6일에 군량을 전달합니다. 고구려 경내에 도달한 12월 10일에서 칠중하를 건너는 1월 23일까지는 43일간입니다. 43일을 매일 30리의 속도로 가면 290리를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한양에서 압록강까지 1000리가 조금 넘으므로 43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기간입니다. 1000리 길을 가는데 43일이 걸린 이유는 군량을 운반해야 하니 시간이 지날수록 군사들의 피로도가 심해져 그랬을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고찰을 바탕으로 주류 사학계가 주장하는 칠중성이 진짜가 아닌 이유를 정리하면 첫째, 온조왕 18년에 태자 일대에 있던 말갈이 백제와 칠중하에서 싸움으로 칠중하는 요동과 가깝고 둘째, 선덕왕 당시에는 낙랑과 압록강이 신라의 땅이었는데 칠중성이 신라의 북변이라고 했으므로 칠중성은 요동에 있어야 하고 셋째, 김유신의 신라군이 고구려 경계로 들어간 후에 임진강 남한에 도달하는데 43일이나 걸릴 리가 없으며 넷째, 신라군이 칠중하에서 배를 타는 것을 두려워할 만큼 큰 강이거나 유속이 빠르지도 않으며 다섯째, 신당서에는 칠중성이 대진이라고 했는데 칠중성은 크기가 작은 성이니 맞지 않고 여섯째, 7개의 강이 연달아 있는 곳은 임진강이 아니라 압록강에 부합하는 설명이며 일곱째, 신라군이 평양에 도착해 소정방을 만난 후 철군할 때 표하에서 강을 건넜는데 표하는 요동에 존재했던 강이니 평양은 표하 북쪽에 있었고 칠중하 또한 요동과 가까운 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칠중하는 현 압록강이며 고구려 평양이자 낙랑군 평양은 요동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백제 건국 초기에 고대 압록강인 칠중하에서 백제와 말갈이 싸움으로 백제가 요동에서 건국했다는 이전 영상과도 부합합니다.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